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즈 파이썬 심화 스터디 4주차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강의를 맡은 최은선입니다. 저희가 지난 1학기 때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심화적으로 파이썬을 다루기 위해서 좀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매플로립을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2학기 말에 프로젝트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추가로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벡터, 행렬 등 수치 연산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이 넘파이라는 말이 Numerical Python의 줄임말로 그냥 말 그대로 수치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는 보통 좀 수객체, 큰 숫자를 다룰 때 사용하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요. 넘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넘파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강의에는 다 다루진 못하지만 정말 다양한 기능과 함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구글링 하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넘파이를 공부할 때 리스트랑 어레이, 시리즈, 튜플 이런 거에 대한 용어 개념 정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일단 넘파이에서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뜻이고 ND 어레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진 변수, 보통 벡터라고 부르죠? 근데 넘파이에서는 이 벡터를 어레이라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파이에서 어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코드를 보면 A는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리스트 A를 사용해서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디멘션은 축 혹은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레이는 1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넘파이에서는 모든 배열의 값이 다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겠죠.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pip install numpy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고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 import numpy를 해주시면 되는데 numpy를 사용할 때마다 저 numpy 5자를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는 뒤에 as np를 붙여서 numpy를 np로 줄여서 부르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numpy 어레이, nd 어레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은 2차원 이상의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에다가 np.array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볼 건데 대괄호 안에 1, 2, 그리고 3, 4를 해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결과가 1, 2, 그리고 3, 4로 이루어진 2행 2열의 배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 묶음이고 그 묶음을 쉼표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렇게 아래로 짝짝짝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가로줄 같은 행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코드를 보시면 ndmin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소 차원의 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B에는 1차원의 배열 1, 2, 3을 할당해 줬는데 여기서 최소 차원수를 2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결과값은 2차원의 배열이 나오게 되고 대괄호는 2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지정할 수 있는데 쉼표하고 D타입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배열 안에 있는 값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참고로 저기서 콤플렉스는
복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코드를 보시면 reshape이라는 게 있는데 reshape은 해당 배열의 행과 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열, 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rrange 함수는 0부터 14까지 정수를 쫙 배열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reshape 3, 5를 했으니까 3행 5열의 array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배열 속성이랑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d타입은 콤플렉스라고 하면서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표 안에 있는 이 타입들이 모두 데이터 타입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코드와 같이 np.array 하고 array 이름 그리고 d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rray 이름 .d타입을 하시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int 32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배열 1, 2, 3, 4로 이루어진 2행 2열의 배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shape 함수는 그 배열의 차원이랑 축이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의 크기, 그러니까 shape 말 그대로 모양을 확인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봤던 reshape 함수로도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shape 함수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array A의 shape를 확인해 보면 2열 2행 2, 2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리고 ndim은 dim이 dimens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차원, 축의 개수를 출력해 주는데 그래서 a.ndim 하면 차원이 2차원이죠. 대괄호가 2개죠. 그래서 2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사이즈는 말 그대로 아이템의 사이즈인데 기준은 바이트예요. 그래서 a.item size라고 하면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를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그 배열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해주기 때문에 A의 요소의 개수는 1, 2, 3, 4로 총 4개이기 때문에 A.size는 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열을 생성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zeroth라는 게 있는데 zeroth라고 하고 안에 shape, 아까 말씀드렸던 모양, 배열의 모양을 입력해 주시면은 0으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를 보시면 np.zeroth 하고 3, 4 그러니까 3행 4열의 배열을 출력해 주는 건데 그 안에 요소는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마찬가지로 np.once 대충 예상이 가시죠? 1로 구성된 배열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np.once 2, 3, 4는 당연히 2, 3, 4로 이루어진 그리고 안에 요소들은 모두 1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뒤에 d타입, 데이터 타입은 i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기초 통계 영상을 다시 보시고 그리고 또 행렬에 대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주시거나 멘토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np.empty는 임의로 객체값을 넣어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건데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empty 하고 4, 4 그러니까 4열
4행의 배열을 만들어주는데 안에 있는 값들은 이미 그러니까 무작위로 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해진 대로 데이터 타입은 int.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arrange는 그 괄호 안에 n만큼 차이나는 숫자를 생성한다는 건데 왼쪽 코드를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np.arrange 0, 2, 0.4라는 것은 시작값 0부터 시작해서 0에서 2까지 0.4의 간격으로 숫자를 반환해달라. 그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반환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값은 배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0, 그리고 0.4가 더해진 0.4, 0.8, 1.2, 1.6, 그리고 2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np.linspace는 위에랑 다르게 n 등분한 숫자를 생성하는 건데요. 코드를 보시면 np.linspace 0, 99, 100 얘는 마지막 값이 배열에 포함되어요. 그래서 0부터 99까지의 값을 100등분 한 거니까 0에서 99가 그대로 이렇게 정수로 들어가겠죠. 다음은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슬라이싱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배열 안에 있는 값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인덱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A는 np.arrange 10, 0에서 9까지의 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B는 A 대괄호하고 2 땡땡 7 땡땡 2. 그러면 예상이 대충 가시나요? 두 번째. 그러니까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은 세 번째죠. 세 번째랑 여덟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 4, 6. 그리고 C는 A 대괄호 2 땡땡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대충 예상 가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값에서 끝까지 있는 모든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D, A 대괄호 2는 당연히 세 번째 있는 값만 반환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인덱싱인데 인덱스를 가진 배열로 인덱싱을 하는 표현 방법이랑 불린 배열로 인덱싱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 코드를 보시면 A는 np.arrange 5, 그 다음에 2제곱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값이 있는 배열을 제곱을 해줬으니까 각각의 값이 제곱이 돼서 0, 1, 4, 9, 16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배열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0, 2, 3에 1을 더해달래요. 그러면 0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값에 각각 1을 더해줬기 때문에 0이 아니라 1이 되고 4가 아니라 5, 9가 아니라 10이 돼서 저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i에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배열을 할당해줬는데 a하고 인덱스 i를 해서 반환을 해보면 원래 A 배열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던 값이 배열로 짜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1씩 추가를 해줬었으니까 A가 1, 1, 5, 10, 16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 1, 2, 3번에 있는 1, 5, 10만 딱 추출돼서 반환되는 거죠. 그리고 i랑 마찬가지로 j는 2차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똑같이 1, 2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1하고 5가 1행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10하고 16이 2행으로 내려가게 돼서 1호, 10, 16 이렇게 2차원의 배열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불린 배열로 인덱싱하는 걸 보시면 여기서는 A가 어레인지 12니까 0부터 11 값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4행 3열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B는 A가 5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이랑 거짓을 판별하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어레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5보다 큰 거는 다 true가 되고 5보다 작은 것들은 false 값으로 변해서 이런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print A하고 index B를 했는데 B는 A가 5보다 큰 것들이니까 5보다 큰 값들만 모아서 하나의 배열로 출력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 인덱스 B가 0이래요. 그리고 프린트 A를 하재요. 그러면은 5보다 큰 A 안에 있는 값들이 모두 0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0, 1, 2, 3, 4, 5, 그 다음에 5보다 큰 것들은 모두 0, 0, 0, 0, 0,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브로드캐스팅인데요. 브로드캐스팅이란 말만 어렵지. 쉐입이 다른 배열끼리, 그러니까 행이랑 열 개수가 달라요. 그런 배열들끼리의 산술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A는 어레이 0.0, 0.0, 0.0, 그리고 10.0 3개, 10.0 3개, 20.0 3개, 30.0 3개로 이루어진 4행 3열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B는 1.0, 2.0, 5.0을 값으로 가지는 그냥 1차원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이 둘은 행이랑 열의 개수, 그러니까 쉐입이 다르죠? 하지만 이 둘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맨 밑에 코드를 보시면 A 더하기 B는 그 아래와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큰 행이랑 열의 수가 가장 큰 게 둘 중에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죠, 딱 봐도. 그래서 일단 A를 두고 거기다가 B를 반복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기준은 행이 되는데 행에다가 각각 1.0, 2.0, 5.0 이렇게 더해주고 근데 3개를 더했는데 남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그 밑에 줄도 1.0, 2.0, 5.0 이렇게 더해줘서 원래 0.0, 0.0, 0.0이었던 게 A랑 B를 더하니까 1.0, 2.0, 5.0 그리고 다시 밑에 줄은 다시 반복돼서 11.0, 12.0, 15.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터레이션. 어렵죠? 그냥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np.nditor라는 개체를 사용하는데 먼저 코드를 보실게요. A는 np.arrange 0, 60 그러니까 0에서 60까지 5의 간격을 둔 배열을 만들자라고 했고 reshape 4, 3이면 4행 3열의 배열을 만들자.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밑에 0, 50, 15, 20, 25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C는 A.copy. copy는 A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order는 F를 했어요. 여기서 F는 뭐냐면 넘파이를 쓸 때 F는 열, 그리고 C는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rder가 순서라는 뜻이니까 order F면은 열을 중심으로, 열이 세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0, 5, 10, 15, 20, 25 일단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for x in for 함수 저희 1학기 때 배웠었죠? x in np.nd터 a를 하고 x를 출력을 하는데 and는 콤마. 그러니까 콤마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해보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포문 함수 돌리듯이 그대로 그냥 0, 5, 10, 15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값이 나오게 되어요. 근데 밑에는 똑같이 했는데 A가 아니라 아까 올더를 F로 했던 C를 반복 함수에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로로 0, 15, 30, 45, 5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A를 행 기준으로 가로로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더를 F로 정했기 때문에 세로로 내려가는 거죠. 0, 15, 30, 45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5, 20, 35, 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올더는 C나 F 이거는 다른 함수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넘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reshape은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배열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 A는 어레인지 8, 0부터 7까지의 배열을 만들었고 그걸 reshape 4, 2로 해서 원래 1차원이었던 0에서 7로 이루어진 배열을 4행 2열로 이루어진 배열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오른쪽에 flat는 1행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원래 2행 4열에 0부터 7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었는데 이거를 플래튼을 해주면 이렇게 찌부가 돼가지고 0, 1, 2, 3, 4, 5, 6,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플래튼 괄호하고 F가 들어갔죠? 아까 F는 뭐라고 했죠? 열 중심이라고 했어요. 원래 기본이 행 중심이기 때문에 열 중심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F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세로로 읽어내니까 0, 4, 1, 5, 2, 6, 3, 7 이런 식으로 해서 1행으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 함수는 transpose인데 이거는 차원을 역순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행 4열이었던 A 배열을 트랜스포즈 해주면 4행 2열인 배열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스플릿은 스플릿도 아마 전에 배우셨을 거라서 대충 아실 거예요. 특정 차원을 축으로 기준 삼아서 분리한다. 그래서 원래 0, 1, 3, 4, 5, 6, 7이었던 거를 총 4개의 배열로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0, 1 따로, 2, 3 따로, 4, 5 따로, 6, 7 따로.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어펜드는 더하다는 뜻이잖아요. 특정 차원에서 개체값을 추가로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 2, 3 하고 4, 5, 6으로 이루어졌던 2차원의 배열에다가 7, 8, 9라는 거를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 엑시스는 축이라는 건데 여기서 엑시스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까 CF처럼 행렬을 구분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0은 이 7, 8, 9가 행으로서 밑에 행으로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그리고 밑으로 가서 7, 8, 9 해서 3행 4열의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로 하면은 달라지겠죠? 자, 제가 준비한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지금까지 문법을 배우셨는데 직접 뭔가 어떤 데이터를 긁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EDA를 해보고 뭔가를
좀 밸류를 알아내는 거를 아직 못 해보셔서 좀 갑자기 이런 고난이도의 라이브러리들을 보셔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이게 약간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잘 이해는 안 되더라도 많이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잘 모르겠더라도 절대 자신감을 놓치지 마세요. 직접 프로젝트를 준비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늘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 매플로립에 대한 강의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